네, 오늘 이제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인데요. 3대 지수 혼조 출발을 했습니다. 첫 거래일을 혼조셀이 나타나면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으로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고용이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로 움직인 모습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오늘 전장 대비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의 오늘 상승폭이 종가 기준으로 0.09% 수준이어서 이제 크지 않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S&P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대 하락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움직임은 없는 모습이었고요. 주식시장 이외에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약간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달러화가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었고 채권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달러화는 지난주의 강세를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전장 대비 이제 0.1% 수준 소폭 하락을 하면서 106.4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이제 마감 무렵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2.83% 나타냈고요. 2년물 같은 경우 3.21%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9월 WTI 가격이 전장 대비 2% 오른 배럴당 90.7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선 모습입니다. 종가를 1805.5달러 수준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된 엔비디아의 기업 실적 둔화 전망이 이제 조금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을 실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중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이번 2분기 회계 매출이 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회사가 경고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좀 전체적인 기술 기업에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는 24일에 실적을 원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실적을 앞두고 오늘 좀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이제 매출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실적이 좋지 않을 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회사가 나선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이 지금 17% 가량 줄어들어서 기존 예상치 대비 17% 가량 줄어들어서 67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 분기 매출이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이렇게 제시한 분기 매출은 이제 시장 예상치에도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2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 전망치 역시 46.1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전에 줬던 가이던스가 67.1%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이 하향을 한 수준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거시경제적인 어떤 역풍으로 인해서 지금 채널 파트너들과의 매출 감소가 계속해서 조금 게임 상품 등에 대한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3분기까지 이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 엔비디아가 오늘 6%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에 상당히 좀 시선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고용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CPI가 잘 나오면 다음 FOMC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이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7월에 이어졌던 이 주식 시장의 랠리가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7월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라든지 최근에는 조금 장의 강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투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에 밀어붙여온 이 같은 증시 랠리가 지금 조금 힘을 붙이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존스 투자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의 랠리가 힘을 붙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오늘 했고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런 의견을 전하면서 꾸준히 이제 주식시장이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여러 이슈가 아직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는데요. BCA 리서치입니다. 수석 전략가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늘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고용 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이제 침체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2배 가량 상회를 하면서 굉장한 호조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는 놀라운 정도의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 같은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았는데요. 연준이 이제 이런 엄청난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확장세를 이제 찬물을 끼얹기 전까지는 실제로 연준이 이런 경기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경제가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랠리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기는 어렵고 자사 같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좀 가장 큰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요. 여러 기술주에 좀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1분기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순손실 규모가 무려 3,100억 엔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 돈으로 29조 원이 넘는 수준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손실로 전환이 되었고요. 또 분기 손실을 기준으로만 봐서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특히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전 펀드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 펀드에서 지금 2조 9천억 엔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의 비전뱅크는 이제 기술 관련주에 투자를 해오는 이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기술주가 정말 많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그대로 이 회사에서도 이 비전 펀드가 겪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또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더 던져줬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지금 차량 서비스 업체 우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지금 우버의 최대 주주를 한때 기록한 적이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우버의 지금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지금 몇 년 전부터 매각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번 2분기에 이걸 완전히 다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전 펀드에 관련된 이런 손실이 있고 나서 이 회장이 좀 이제 보수적으로 나아가자고 한 이유로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 펀드가 계속해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버 주식을 이제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에 평균 41.47달러의 이제 평균 매도 가격으로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버를 제외하고도 다른 주식을 이제 다른 주식들을 이제 매각을 해서 총 56억 달러를 금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오늘 우버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우버의 주가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소프트뱅크 그룹의 이 비전 펀드가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미국의 그 배달 서비스 업체인 도어대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손실이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오늘 기업 실적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최대 육류 가공 업체입니다. 타이슨 푸드, 잘 아실 텐데요. 타이슨 푸드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매출이 이제 135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가 오히려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EPS 같은 경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월가 예상치보다 소폭 낮았고요.
이제 그 미국의 이 인플레 영향 같은 것 때문에 고깃값이 정말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타이슨 푸드 같은 기업과 많은 기업들이 이 인플레에 따른 영향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을 높이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탓에 타이슨 푸드의 이런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 87%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 중 75%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빅테크도 간단히 보면요.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조금 고압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큰 폭의 등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초대형 종목 중에서 애플이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이제 1%가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테슬라, 메타,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에서 이제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월가 콜 중에서 이제 빅테크 관련된 콜 어떤 거 있었는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월스트리트 투자 회사입니다. 캔코드가 오늘 이제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815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881로 상향을 했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발달이 되면 이 테슬라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어떤 거대한 공룡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른 투자은행인 시티 같은 경우 오늘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185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사인 아이로봇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밝혀졌는데요. 이 소식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니덤 같은 경우 오늘 애플과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애플과 아마존의 양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광고 기반 사업 모델이 이제 스트리밍 업체들의 이 경쟁력 또한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다른 종목 중에 주가 크게 등락한 종목들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술 기업 팔란티어의 주가 같은 경우 실적이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결과 14%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화이자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제약 업체인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 오늘 실적과 매출과 순이익이 이제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주가는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요동친 종목이 이제 배드앤드베스 비욘드입니다. 생활용품 판매 업체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밈주식 관련 논의를 주도를 하는 것이 이제 레딧입니다. 주식 토론방에서 이제 배드앤드베스 비욘드가 다시 좀 거론이 되면서 장중에 이제 40% 이상 뚜렷한 이유 없이 40% 이상 폭등을 했고요. 종가도 전장 대비 39%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라고 이제 많은 다들 보고 있습니다. 7월 CPI가 이제 수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 30분입니다. 지금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인 수치, 즉 전월 동기 대비 상승률은 이제 조금 전월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게 8.7% 수준으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7%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보다도 오히려 더 좀 물가 상승세가 더 악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9% 올랐었는데요. 이번 7월에는 근원 CPI가 전년 동기 대비 6.1%가량 오르면서 전월치보다 상승폭이 좀 가팔라졌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7월 고용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월가 금융시장에서도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속하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좀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황, 즉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고용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에서 이제 웬 경기 침체냐 이런 인식이 또 다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이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의 이제 집계에 따르면 지금 9월 FOMC에서 연방 기금금리 범위가 3%에서 3.25%가 될 가능성이 65%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이제 63%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세 번째로 연속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지금 63% 정도로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고용 지표 나오기 전에 9월에 75bp 올리려는 가능성이 30%대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7월 CPI가 또 다시금 더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행적인 인플레이션 CPI 자료뿐만 아니라 연준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기대 인플레입니다. 향후 인플레가 이제 좀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금리 결정에 중요한 팩터인데요. 오늘 이제 뉴욕 쪽에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그래도 둔화가 됐다라는 경제 지표가 들어왔는데요. 뉴욕 연은이 매달 이제 경제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는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 인플레가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질까에 대한 이 인플레 전망치를 매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이 설문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향후 12개월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 1년 기대 인플레가 6.8%였는데요. 여기서 0.6%가 낮아진 수준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뿐만 아니라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도 모두 이제 전망치가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 3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 3.2%가 나왔고요. 또 이제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 2.3% 나왔습니다. 전월치에 비해서 0.4에서 0.5%포인트 하락이 되면서 이제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가 어쩌면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 둔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표가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서 가장 극심한 인플레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식료품과 휘발유, 가솔린 가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참가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향후 1년 동안 식료품 가격이 이제 6.7%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설문 참가자들이 이 수준은 이제 전월에 비해서 이게 줄어든 폭이 지금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식료품 물가 전망치가 하락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이제 12개월 동안 1.5%가량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지난 6월에 전망치가 4.2%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고요. 이 감소폭이 이 설문이 시행된 이후 거의 두 번째로 가장 큰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가라든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식료품 가격이 상당히 빨리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상원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법안 소식이 뭐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요.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법안을 일부 축소를 한 것입니다. 이제 18개월 만에 마침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는 지금 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이제 40%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금액 하나로 이제 479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상원에서 오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하원에서 처리가 될 전망이고요.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또 부자 증세 등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계속 어떻게 대응되어 가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비농업 고용이 발표된 이후 오늘 또 고용 관련된 경제 지표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크게 뭐 중요도가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조금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7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7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조금 하락한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를 했습니다. 7월 ETI라고 하면 고용 추세 지수 (Employment Trend Index인데요. 고용 ETI가 이제 117.63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월 수정치가 118.71이었는데요. 여기서 소폭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또 기존에 발표를 했었던 전월치도 이제 조금 하향 수정을 했고요. 네, 하향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ETI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을 보는 선행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비농업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지만 이런 이제 선행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